어서 오세요. 오늘은 형태를 잡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드로잉은 일단 없어요.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형태 잡는 방법 첫 번째, 전사하기. 이건 쉽게 말하면 본뜨기, 베끼기 정도가 되겠네요. 전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게 먹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먹지, 소재, 그리고 화지, 마지막으로 뾰족한 필기 도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잘 보이게 볼펜으로 해볼게요. 화지 위에 먹지를 올리고 그 위에 그릴 소재를 놓습니다. 그리고 본 떠요. 짜란! 참 쉽죠? 먹지는 색이 아주 다양해요. 검정, 빨강, 파랑, 보라, 노란색도 있더라고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먹지에 있는 안료가 유분기를 머금고 있어서 수채화 물감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먹지 선이 그어지는 곳에 물감이 잘 안 묻어요. 그러니까 아크릴 물감처럼 불투명하게 그려지는 경우나 유화, 오일 파스텔, 색연필 등으로 채색하실 때 적절하겠죠. 이 먹지에 도드라지는 선이 이거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차선책이 있습니다. 연필 먹지 만들기. 자, 그림 그릴 소재 뒷면에 연필 선을 가득 채워요. 가득가득 까맣게. 먹지와 소재가 합쳐진 그림 본을 만든 거예요. 이걸 화지에 놓고 본 떠요. 짜란! 어떤가요? 연필선이라 지워져서 수정도 자유롭고 좋습니다. 단점은 먹지로 만든 연필선이 화지에 묻어나서 지저분해질 수가 있긴 해요. 이게 싫다면 또 다음 자선책. 이건 소재가 좀 얇은 종이에 스케치가 돼 있거나 프린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방법인데요. 소재 뒷면에 비침을 이용해서 형태선을 다시 한번 그려줘요. 그리고 우리 풍선껌 판박이 스티커 해봤잖아요. 판박이 스티커 하듯이 문질문질 해주면 연필선이 찍힙니다.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겠죠? 또 라이트 박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빛이 나는 판때기 위에 소재를 놓고 화지를 올려두고 빛이 있는 형태를 그리는 거죠. 요즘은 캘리그라피나 붓글씨 연습하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라이트 박스 그거 사야 되잖아요. 요즘 얼마 안 하더라고요. 2, 3만 원대도 슬림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지 않고 경험해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에 모니터 있죠? PC나 노트북 모니터요. 네. 그 화면 위에 그릴 소재를 띄워주세요. 그리고 화질을 대요. 오, 보이네. 보이나요? 보이나요? 착한 사람 눈에 더 잘 보입니다. 따라 베끼면 됩니다. 야, 쉽다. 근데 이건 화지가 얇은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디지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렸지 감탄하실 필요 없어요. 똑같이 베끼는 방법은 쉽고 간단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기요, 이건 좀 거시기한데요 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왜? 본뜨기 베끼기가 마음에 안 드나요? 내가 그리는 거 아니니까. 자, 동의합니다. 그런데 원데이 클래스나 초보분들이 채색법을 익히고 싶을 때 혹은 전문가들도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내 손으로 정확하게 형태를 그려보고 싶다. 그렇다면 형태 잡는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드를 활용한다. 그리드, 사전적으로는 격자무늬래요. 소재와 화지의 같은 개수의 칸으로 영역을 나눕니다. 그리고 같은 칸, 같은 위치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옮겨 그리는 거예요. 더 세세하게 작은 칸으로 나눌수록 정확도는 높아지겠죠. 4등분, 4등분만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9등분, 16등분, 심지어는 이렇게 가로는 2등분만 하고 세로는 더 여러 등분, 4등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때도 있기도 해요. 자유롭게. 꼭 정해진 고정된 방법은 없다. 상황에 맞춰서, 화지에 맞춰서, 소재에 맞춰서 그리드를 칸수를 결정해서 나눠서 그리면 되고요. 이 방법으로 인물 스케치를 하는 영상은 무편집본으로 따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매번 격자를 그리는 게 번거로울 때 팁. 저는 종이를 소재 같은 경우는 접어요. 접으면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투명 화일에 격자를 그려둬요. 지워지지 않는 네임펜 같은 걸로. 그리고 소재를 계속 띄워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지요. 그리고 인물화의 경우 비례를 외워서 그리면 쉽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얼굴을 세로로 3등분해서 눈, 코, 의 위치를 잡고 또 가로폭도 3등분해서 눈, 앞머리와 코, 볼이 끝나게 만나게 하고 뭐 이런 식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외워서 그리는 경우에 반측면, 측면은 어쩔 건데요. 또 시선의 각도가 달라지면요. 그렇죠. 코가 긴 사람은, 턱이 긴 사람은 예, 그 방법이 평균치를 이용하는 거라 알아두면 상상으로 인물을 그릴 때 괜찮습니다.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들 때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화를 위해서 지금 그림을 배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알 필요 없고 작업 모양새도 굉장히 매력이 떨어진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 떠서 그리면 똑같이 그려질까요? 그럼 그리드를 이용하면 똑같이 그려질까요? 격자를 이용한 방식은 얼핏 생각해봐도 오차가 꽤 생기겠다는 걸 알 수 있죠. 칸이 조금 도움은 주겠지만, 그죠? 외계인은 안 만들 수 있지만 닮게 그리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세세하게 칸이 나눠진 모는 종이에 그리지 않는 이상 많이 틀려지곤 합니다. 그래서 자를 대고 그리드를 영역을 나누고 심지어는 그 화지하고 똑같은 크기의 소재를 확대 프린트를 한다던가 해놓고 그 길이를 재서 옮기기도 해요. 그것도 좀 멋이 없다, 그죠? 그러면 전사를 하면 본 뜨는 방법 있죠? 하면 형태가 똑같아질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전사에도 형태가 틀려져요. 인물을 분명히 전사에서 형태를 잡고 채색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건 채색 과정에서 밑선이 덮어지면 스스로 계속 고쳐가면서 만들 줄 알아야 하는데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또 불분명한 형태의 표현에서도 그런 안 닮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콧대나 볼 이런 곳에 어둠 양, 빛의 양에 따라 형태가 또 달라 보이거든요. 그 완급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형태만 똑같이 딴다고 똑같이 사람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알아두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눈을 훈련시켜서 틀린 형태를 찾아내고 눈으로 찾아낸 걸 손으로 옮길 줄 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드로잉, 컨투어 드로잉, 크로키가 형태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좋은 것이죠.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죠? 생각만 해봐도 딱 알겠죠? 저와 매일 드로잉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오랜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최대한 즐겁게 계속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전달할 내용이고요. 우리 매드첼 도전자분들, 이번 인증은 제가 말씀드린 형태 잡는 방법들 중에서 상황에 맞춰서 한 가지를 선택한 후에 실행하셔서 드로잉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안 된다면 왜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는 눈과 손을 단련하는 드로잉은 즐겁게 계속 하시면서 위에 형태 잡는 방법들을 익혀두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금씩 섞어 그리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전체 형태를 본따지 않고 눈, 코, 위치만 콕콕콕 찍어두고 검은 동자 위치 콕콕 찍어두고 그렇게 형태를 잡는다든지요. 그렇게 조금씩 소스를 이용해서 드로잉을 하시면 조금 더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형태를 잡아볼 소재는 이거 보이시죠? 아자아자. 오늘도 성공할 여러분을 미리 칭찬합니다. 쓰담쓰담.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